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어떤 개인의 경험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주로 어떤 외부적인 업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자체에 대한 거라면 지금부터는 업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천천히 볼까요? 223페이지 1번 한번 봐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꾸 써보셔야 된다는 말씀 해봅니다. 여백에다가 제가 설명드리면 봉사활동 했던 경험 이런 거 준비해 놓으셔야죠. 거기서 느꼈던 점 있습니다. 갈등 발생했던 거 등등. 그래서 우선은 결론 두고 할 식으로 결론을 먼저 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디 음식점, 편의점 등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과의 갈등을 불화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론 얘기해주고, 네, 그러면서 상황, 네, 무슨 아르바이트에서 내용을 잘못 알아들어서 혼선이 있어서 손님에게 신뢰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즉시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그래서 매니저님께 말씀드려서 주문하신 상품으로 즉각 교체를 해드리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많은 바쁜 와중에 내가 바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소홀해질 수 있구나, 또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는 주문 받을 때 다시 되묻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손님의 요구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이후에 손님과의 갈등도 최소화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결론, 어떤 상황, 극복 과정,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느낀 점 있으면 느낀 점에서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해요? 느낀 점을 조금 더 공직에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활용하면은, 네,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공직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육 수요자들, 학부모들에게 각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꼼꼼하게 챙기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느낀 점이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부. 그러면 또 한번 해보세요. 3번하고 5번을 여러분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핵심 단어를 빨리 써보세요. 3번, 5번. 네, 3번 잠깐 볼까요? 보면은 뭐예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또 좋아하는 취미를 물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론에서 여기는 약간 해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하면 뭐라 해요? 우선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취미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 감상입니다. 저는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 저는 배드민턴입니다. 저는 요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영화 보기입니다. 아니면 저는 조용히 책을 보는 겁니다. 저는 산책을 하는 겁니다. 등등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고, 만약에 틀을 써서 행동을 얘기한다면 저는 우선 향후에 저는 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지만 관련 분야의 연수나 업무 경험을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그들과 업무에 대해서 공유함으로 인해서 풀기도 합니다. 아울러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런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결론에서 저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이고,
또 업무 중에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직원 간의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는 대화나 어떤 솔직한 소통의 시간, 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업무에 대한 솔직한 어려움 토로, 또 아울러 관련 연수나 경험 있는 선배에 대한 도움 요청,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다음에 5번 보세요. 민원의 종류는 무엇이며 악성민원 대처법에 말씀해 주세요. 민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민원의 결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질민원, 악성민원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민원의 종류는 주로 뭐예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민원, 또 내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또 교사의 민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학부모 민원과 교사 민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학생은 일부고, 그래서 졸업증명서, 각종 증명서와 같은 민원, 또 하나 학교에서의 관련 학생이나 학생들의 민원, 또 하나는 교사의 민원입니다.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체로. 그래서 민원이 상습, 악의적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 법령 조례 지침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타의시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의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득과 이해 유도 이런 것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문제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실제 사례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6번, 7번 한번 여러분들 써보셔야 돼요. 직접 써보셔야 돼요. 6번, 7번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6번, 7번이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6번을 보시면요, 결론에서 민원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 공정, 친절, 적법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숙지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위법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악의적이고 또 위법 부당한 민원,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6번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고요. 7번에 보실까요? 7번 해설. 이런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행동해 보실까요? 첫 번째, 가급적 다른 민원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견실로 따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민원인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안정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폭언을 계속할 경우에는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고, 또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선은 진정을 시키고, 진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녹음이나 어떤 처벌 고지, 공무집행 방해죄죠. 처벌에 대한 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충분히 듣고, 담당자인 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또 저의 실수라면 즉각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지는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규정과 제도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보완책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이 혹시 제도의 미비나 흠결이라면 제도 개선과 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질민원에 대해서. 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하나만. 9번. 네. 무리한 민원인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서는 합법성, 공익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거 해도 좋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 공익성, 내지는 공정성, 투명성. 내지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신과 원칙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법성은 법과 지침에 따라서, 그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 여기는 공익성이라고 그랬죠? 공익성, 공무원 편의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내지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전문성이라고 그랬는데 신속하게 이거는 규정을 숙지하는 나의 민원인의 공무원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딱 맞다기보다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투명성도 좋습니다. 투명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 또 공정성 같은 거 좋습니다. 공정성. 지금 공정이 엄청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또 아울러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문 지식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